안녕하세요. 언제나 야무진 정보와 함께하는 술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위스키 시장이 돌아가는 걸 보면 생각보다 작년과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스키 열풍이 일단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식은 것이 몸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체감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다름 아닌 가격이겠죠. 그런 중에서도 가장 크게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저는 저페니즈 위스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광풍이라고 불려도 모자랄 만큼 엄청난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저페니즈 위스키들, 대표적으로는 산토리의 히비키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야마자키 하쿠슈, 그런 대표적인 산토리의 제품들이 일본에서도 구하기 어려워서 여러가지 품절 사태 때문에 조금 위스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니카의 요이치나 미야기쿄, 다케츠루를 구해오시는 분들도 많으셨고요. 정말 안되면 사실 제페니즈 위스키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산토리, 아오 같은 월드 위스키까지도 구매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제가 전에 올렸던 일본 위스키 가격 폭락의 이유에서 보다시피 중국의 큰 손들이 물러가고 전반적인 세계의 위스키 열풍이 식는 가운데 저페니즈 위스키에 대한 수요도 많이 급감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과거에는 웃돈을 주고서라도 일단 구해서 잡으면 오늘이 제일 싸다라고 했었던 야마자키, 하쿠슈 같은 것들도 조금 비싸긴 하지만 옛날같이 웃돈을 많이 주고 구하려고 해도 없는 상황은 아니고 그냥 조금 더 주면 살 수 있는 상황까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최근 정식 수입했던 니카 위스키들을 보면 싱글 몰트 3종 같은 경우는 일본 정가 대비 조금 비싼 건 사실이지만 니카 프롬 더 바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꽤나 합리적인 가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혼란의 저페니즈 위스키 시장 속에서 사실은 그동안 히비키를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시던 분들, 그리고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만 많이 구해서 마시던 숨겨진 맛돌이 위스키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넘어가요. 산토리 로얄입니다. 지금 보시면 조금 표지나 이런 부분이 좀 지저분한 부분이 있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일본 옥션에서 구매한 위스키이기 때문에 구형 보틀이고요. 중고품이어서 조금 보관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위스키의 남아있는 모습을 보고 증발량이라던가 여러가지 병의 다른 부분 상태를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고, 제가 구매한 가격은 2,000엔 중반대고요. 배송비와 세금까지 포함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받은 금액은 10만원 정도에 받은 것 같습니다. 10만원 정도에도 제가 이걸 받은 이유는 12년이 아니라 그냥 나스 제품인 SR 제품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낙찰받으려면 요즘 대략 그 정도 가격 되거든요. 그런데 12년 제품을 거의 비슷한 가격에 받을 수 있다면 저는 맛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했습니다. 산토리 로얄은 1960년대 산토리 위스키 창립 6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보틀입니다. 무려 60년 전 디자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볼드하고 특이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위스키의 쉐입 자체가 한문어로 쓰는 술 주자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첫 획이고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네모가 그려져 있는 한문의 술 주자를 그리고 있죠. 그렇다면 모양도 이렇게 허름하고 가격도 너무 저렴한 거 아닌가 싶을 만큼 좀 불안한 이 위스키, 제가 왜 구매를 했느냐? 많은 분들이 일본 위스키를 구매하실 때 많이 하는 실수죠. 옥션에서 실수로 비딩했다가 덥석 낙찰이 됐기 때문에 제가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옥션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실수들 종종 하신다고 알고 있고 저도 자주 그럽니다. 그리고 뭔가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손이 이렇게 나가버리고 그게 덥석 낙찰이 되는 경우가 좀 많아서 사실은 그냥 조그맣게 보이는 사진만 보고 12년이 이 가격? 이러고 이제 비딩을 눌렀는데 이런 디테일한 사진을 보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조금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물건이 잘 왔고 일단 다른 것보다도 증발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밀봉은 잘 돼 있었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고요. 지금은 산토리 위스키들 중에서 가장 고급 라인으로 나오고 있는 히비키의 바로 이전에 가장 고급으로 나오던 것이
바로 이 산토리 로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블렌디드에 들어간 원주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걱정을 안 하고요. 이 블랙판, 그러니까 즉 앞에 있는 표지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1997년부터 2002년까지 딱 5년간만 발매했던 12년 숙성의 산토리 블렌디드 위스키. 당연히 히비키가 맛이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좀 더 희소한 가치의 위스키를 맛보고 싶은 게 묘한 도전의식 같은 거랄까요? 그래서 오늘은 산토리 로얄 12년 숙성 97년부터 2002년까지만 발매했던 검은 표지의 모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야무지주? 와, 사실 배송 올 때 약간 충격으로 조금 아주 미세하게 샌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보니까 막판에 와서 충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코르크가 지금 약간 부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약간 불안한 상태네요. 와, 요거 위험했습니다. 야, 요거 부러질 뻔했네요. 그래도 다행히 살아있어서 다행이고, 거의 20년을 보관하고 있던 위스키치고는 상당히 상태가 괜찮습니다. 자, 한번 따라볼까요? 자, 색깔은 밝은 황금색이고요. 레그가 생각보다 상당히 꾸덕한 편입니다. 천천히 떨어지고 거의 뭐 묻어서 안 떨어지는 느낌으로 상당히 진한데요. 자, 그럼 노즐을 한번 볼까요? 굉장히 밝은 과실향이고요. 알코올 치는 거 별로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이미 너무 약간 향기 자체에서 달큰한 향기가 올라오고 아주 미약하게 쉐리 향기가 나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연한 쉐리 향기가 있어가지고 달콤하고 굉장히 이렇게 사탕 같은 느낌의 전반적으로 단향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드 바틀이어서 그런지 약간 그 묘한 그 올드 바틀에서 나는 약간 콤콤한 냄새가 있긴 한데 심하진 않거든요, 지금 이 바틀은. 근데 일단은 살짝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까? 달콤하고 마시기 편하고 곡물향이 들어오긴 하는데 뒤에 와서 약간 스파이시가 있고요. 그래도 제법 스파이시가 있네요. 그레인의 어떤 비릿하거나 그런 향기는 느낄 수 없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더 쉐리가 올라오긴 하고 전반적으로 달달하고 무난하고 부담 없는, 다만 끝에 스파이스가 좀 남으면서 약간의 그 심심할 수 있는 임팩트를 조금 채워주는 느낌의 괜찮은 위스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싱글 몰트를 좀 드시던 분들은 다소 밋밋하거나 심심하다고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만한 부분이 충분히 있네요. 조니 워커나 로얄 살로드 같은 걸 드셔도 약간 싱글 몰트의 취향이 아주 확고하신 분들한테는 블렌디드는 전반적으로 사실은 밋밋하고 좀 너무 평범하다, 약간 이런 인상이 강한데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어쨌든 블렌디드의 어떤 특별한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하는 위스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잡한 레이어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향기롭고 달콤하고 특별히 거슬리는 맛 없고 그러다 보니 그냥 마시기 정말 좋은 위스키라는 인상이 굉장히 강하네요. 한마디로 일본의 블렌디드 위스키가 지향하는 점이 어딘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위스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재패니즈 위스키는 사실 온도락에서 모든 게 시작인 거죠. 자, 온도락 한번 마셔볼게요. 자, 충분히 녹여본 것 같으니까 마셔보겠습니다. 술까? 역시 재패니즈 위스키는 온도락이네요. 그 밋밋하고 평평해졌던 거를 이 얼음으로 온도가 낮아지면서 꽉 압축해 주거든요. 근데 이 압축된 맛이 혀 안으로 딱 들어와서 이 혀의 체온과 맞닿았을 때 확 퍼지니까 달콤한 맛이 그야말로 극대화됩니다. 평평하던 맛이 이 컴프레셔 같은 압축계에다 넣었다가 팍 쏴주는 만큼 굉장히 다른 위스키가 되네요. 전반적인 맛의 응축력과 힘이 세지니까 쓴맛도 사실 조금 안 좋게 올라오는 느낌도 있긴 하지만 그에 반해서 단맛이 거의 말 그대로 확 퍼지면서 훨씬 더 진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레이어는 조금 더 단순해지는 느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콤하고 마시기 좋아지는 위스키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 저페니즈 위스키 하이볼 안 마셔볼 수 없겠죠? 하이볼 마셔보겠습니다. 자, 탄산수 가득 채운 하이볼 마셔보겠습니다. 술카. 하이볼도 나쁘지 않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온도록이 더 좋네요. 하이볼은 마시기에 분명히 굉장히 좋고 부담 없는 위스키긴 하지만 요즘은 훨씬 더 이거보다 맛있게 마실 수 있는 하이볼 기주들이 많으니까요. 저페니즈 위스키 치고는 하이볼에 대한 퍼포먼스가 약간 아쉬운 면이 있고요. 온도록에서 정말 제 매력을 다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요. 자, 오늘 이렇게 함께 만나본 산토리 로얄 12년이었습니다. 병 외부의 컨디션을 보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안에 내용물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산토리 로얄 SR도 충분히 맛있다고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격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 조금 더 비싸고 조금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올드바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취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옥션까지 이용해서 10만원 가까운 가격을 주고 구매를 했지만, 굳이 국내에서 이거를 10만원 돈을 넘게 주고선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냐라고 했을 땐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만원 정도면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위스키들, 스코틀랜드 위스키든 버번 위스키든 충분히 괜찮은 위스키를 구매할 수 있는 가격 범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그쪽을 선택드리는 걸 더 추천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일본에 가셨을 때 당일날 가서 드셔볼 만한 위스키를 좀 찾아보고, 혹은 남더라도 그다지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위스키를 찾고 계신다면 저는 처음에 2,000엔 안쪽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바로 이 산토리 올드를 추천드렸었는데요. 산토리 올드도 분명히 2,000엔의 가성비 미친 위스키인 건 맞습니다. 다만 산토리 올드는 이 니트로 마시기 조금 삐쭉삐쭉하고 오프노트들이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트를 즐겨 드시는 분들, 그리고 조금 더 전천후 위스키를 찾으신다면 저는 현지에서 드실 만한 위스키 1픽으로 산토리 로얄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온도록으로 마시면 쉼없이 쭉쭉 들어갈 만한 그야말로 안전뱅이 술, 지인이라도 한 명 함께 있다면 밤이 새는 줄 모르고 즐겁게 부담 없이 정말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위스키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일본 현지에서 4,000엔대니까 가격도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위스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굳이 직구까지 해서 구매할 위스키는 아니고, 그렇다고 이고지고 사가지고 올 만한 위스키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현지에서 그날 저녁에 맛있게 드셔보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남은 거 다른 자그만 병에다가 소분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오셔도 이 가장 싼 가격에 대한 남은 양만큼만 가지고 세금을 내시면 되니까, 그 정도면 직접 들고 오는 거에 세금도 큰 부담 없을 테니까 한 병 정도 드시고 가지고 오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올드 바틀이기 때문에 현행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기조의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점 잘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도 즐겁게 맛있게 마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